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각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리포트들 리뷰해드립니다. 건설 업종이었죠. DLENC, 현대건설, 그리고 HDC, 아이컨트롤스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이제 살펴볼 리포트들은 월요일부터 제가 산업과 섹터를 말씀을 월요일 날 드리고 이번 주에 선정한 섹터는 건설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업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 화요일부터 DLENC, 현대건설, 그리고 어제 HDC 아이컨트롤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산업 섹터를 보는 이유는 종목을 매수하기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접근입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가, 혹은 현 구간의 이슈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해 나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업종을 보는 가장 시작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일 것입니다. 건설주의 동력은 주택공급인데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주택 분양은 앞으로 건설사의 2년 또는 3년 후의 실적을 판가름짓는 지표이기 때문에 18년도 주택 분양 저점을 찍고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21년도 올해도 여전히 증가 추세다라고 하면 18년도에 2년, 3년 뒤가 바로 지난해 올해입니다. 그러면 그 증가세에 맞춰서 실적 또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가능할 거고요. 올해 분양 계획이 약 16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29%, 3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설주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업종 리포트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년도 정비사업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죠. 정비사업을 통한 분양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분양 예정 세대수가 14만 4천 가구 정도로 전년 대비 약 43%나 증가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15년도에서 18년도까지 약 7만 세대,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는 약 10만 세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21년도 올해는 약 14만 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서 차지하는 주택 공급 비중이 올해 33%까지 증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대형 건설사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건설 업종에서는 대형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 부문으로서는 종합건설사, 토목, 건축, 플랜트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전문 분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 스마트홈, 해저 케이블, 전시시설, 인테리어나 조명, 그리고 환경보건과 터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섹터도 건설 업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이제 DLENC를 살펴봤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대형 주택 건설사 5개년도 주택 공급 추이입니다. 그 추이가 가파르게 16년도 성장률로 따지면 저점을 찍고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 수를 보면 18년도 저점을 찍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이렇게 성장해주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으로 따지면 대형 건설사 5개사 정도 보시면 좋을 텐데요.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 DLENC 정도 될 텐데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이 50%까지도 12%,
8.3%,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5개 건설사를 모두 다 합치면 50%가 넘어간다라는 부분으로 따져고 보면 주택을 보시면 대형 건설사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요일 DLENC를 살펴봤습니다. 탐방 리포트인데요. 건설업종 내에서 기회를 찾고 있고 그리고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보면 저평가 구간으로 보이는 DLENC를 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DLENC는 이제 분할 이후에 중기 전략으로 그리고 또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건설 업종에서 우리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및 정비사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DLENC가 노리고 있는 분야다라고 이어질 거고요. 프로테크를 기반으로 한 자동 설계 기술에 대한 강점, ESG라고 하는 수소 및 CCS, 이산화탄소 포집이죠. CCS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강화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세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주택 수주 확대, DLENC의 수익의 원천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20년도 DLENC의 신규 수주를 기반으로 올해를 20년도에도 여전히 49% 이상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여왔다라는 이야기고요. DL인건설의 주택 신규 수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DLENC도 이렇게 함께 연결 기준으로 50%까지 성장을 했는데 현대건설도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가 함께 포함되는 것처럼 DLENC도 대림건설의 신규 수주도 체크해 볼 포인트,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체 신규 수주에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할 이후에는 이제 딱 건설, 주택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화학 부문, 플랜트 부문 다 떼어냈기 때문에 완연한 건설, 주택 건설사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수주 목표 11조 5천억 원 중에 약 8조 5천억 원이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DLENC 저렴할수록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왔고요. 국내 100대 건설사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기업이고요. 브랜드로 따지자면 이편한 세상과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크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요 건설사 중에 메리트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GS건설이 218%, 대우건설이 273%, 현대건설이 106%, HDC 현대산업이 125%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DLENC는 약 96%의 낮은 부채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낮을수록 그리고 할인율이 커질 때마다 모아가기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가면 이제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DLENC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건설주의 동력은 주택 공급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건설, 주택 목표치가 있습니다. 21년도 분양 목표가 현대건설이 32,000호, 현대엔지니어링이 2만 호 정도인데 20년도에 아직 그만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0년도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2만 호를 분양했고요.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8,000호를 분양을 했는데 올해 21년도는 약 62% 증가한 32,000호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00% 증가한 2만 호를 분양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각각 60%, 200%의 상승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또는 보수적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분양 스케줄이 차곡차곡 진행돼서 결국 분양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설사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YOY나 숫자적인 컨센서스 추정치에 분양 목표율은 제시가 되어 있으나
매출액이나 연결 영업이익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꾸준히 트래킹,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양 수준이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는가 꾸준하게 추적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현대건설의 올해 목표 10% 달성 중이라고 합니다. GS건설은 8%, 대우건설은 4%, 대림산업, DLENC죠 9%,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하반기에 수주가 몰려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현재는 그 달성한, 분양한 성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현대건설은 이러한 트래킹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물량이 있는지 상반기에 물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 투자를 말씀드려서 드리는 말씀은 또 하나는 현대 로템을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주십니다. 수소 충전소가 내 눈앞에 보일 때 여기도 수소 충전소를 짓고 있구나 또는 여기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왔구나 라고 할 때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주변에 좀 더 많아질 때 그때까지도 보유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시 반복드리지만 주택건설사의 실적을 판가름할 때에는 2, 3년 동안의 수주, 분양 성적이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일정입니다. 이제 목요일 HDC 아이컨트롤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 업종도 말씀을 드렸죠. 대형 건설사 토목 플랜트가 있고 전문 분야로 오면 스마트 홈 쪽에서 HDC 아이컨트롤스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SOC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SOC 사업에 AI, 인공지능과 IoT, 사물인터넷과 5G 기술을 좀 접목을 해본다면 교통수자원, 공동구, 상하수도, 그리고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디지털화, 그리고 도시와 산업단지 물류체계를 만들 때에도 디지털화 하는 부분을 그린 뉴딜과 디지털 SOC 정부 정책의 수혜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하는 건설 사업들에 있어서 IT 솔루션과 노하우가 접약된다면, 함께 접목된다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부 정책이나 HDC 현대산업과의 시너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DC 아이컨트롤스와 HDC 그룹 자체가 퀄컴과의 무선통신 기술을 조금 협약하겠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부분으로서 현대산업개발의 또 하나의 브랜드죠.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최근에 분양 예정인 논현동 상지 카일룸 N 사례를 보면 HDC 아이컨트롤스가 스마트 도어폰, 공동 현관 기술, 결국엔 댁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고 외부에서 방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나는 집 밖에 있지만 택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집 앞에 누가 있는지, 집 안의 온도는 어떤지, 환기 시스템부터 보일러, 에어컨 모든 것들을 조금 작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 홈 기술인데, 이 부분으로 HDC 아이컨트롤스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대입해 봤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가,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주택이나 아파트에 스마트 홈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봤을 때 퀄컴과의 시너지도 있고요. 정부 정책과의 시너지도 있고요. 든든한 우군이죠. HDC 그룹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일부 HDC 아이컨트롤스의 스마트 홈 IoT 기술들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언택트 시절에 배달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과 MOU 체결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서
무엇인가를 주문했을 때에 배달의 민족 배달 로봇과 HDC 아이컨트롤스의 홈 IoT 서비스가 결합해서 상가에서 세대 현관 앞까지 로봇이 배달해주는 것들을 한번 구상하고 구축하고 현실화시켜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는 이 건설 업종 그리고 디지털 SOC에 대한 부분, 현대 산업개발과의 시너지, 배달의 민족과의 시너지, 퀄컴과의 시너지까지 했을 때 뜯어볼수록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건설 업종, 대형 건설사부터 전문 분야로 들어와서 스마트 홈 있는 HDC 아이컨트롤스까지 살펴봤는데요. 건설 업종이 성장성 대비 아직까지 낮은 PER에 그쳐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단기적인 성장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어떠한 포트폴리오, 어떠한 섹터에서 종목을 담아놓을까라고 했을 때 건설 업종에서는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함께 체크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때에는 이 업종 꼭 담아 놓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 건설 업종 함께 살펴보았습니다.